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업에서 상품 기획자로 뛰었었던 경험과 그리고 글로벌 사업 전문가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모델 Y의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와의 이제 23조 원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두 부분을 제가 필드에서 직접 이제 몸으로 뛰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매우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말씀을 자주 드렸었죠. 소위 말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 Y의 주니퍼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의 자동차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델 Y의 이익 구조 자체를 다 갉아먹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전체 매출액은 늘어나지도 않고 이익도 늘어나지 않는 이것을 가장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나 저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델 2, 모델 Q에 모델 Y와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모델을 런칭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잘 나가는 모델 Y에 조금은 가성비 모델로 출시 방향을 정한 것 같다. 현재까지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뭐 위증막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예상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상품 기획자로서 너무나 바람직한, 너무나 다행스러운 테슬라의 전략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예상되는 출시 가격이 이제 하나 기준으로 약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보다 약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전체 매출액을 뭐 팀킬이라고 하나요? 모델 Y 주니퍼의 매출을 일정 부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는, 설령 매출액 전체 볼륨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으로 보니까 원가 구조 자체가 현재 모델 Y 주니퍼를 판매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익 구조를 지금 저가형 모델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측면으로 봤을 때 가격을 너무나 과도하게 싸게 판매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 제가 상품을 기획했었던 경험으로 비춰봤었을 때는 매우 안정적인, 왜냐하면 이제 주니퍼가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단일 모델로서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떤 인지도, 어떤 이제 현재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부분들을 가장 최적화로 활용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는 어느 정도 모델이나 가격에 내는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충분히 충족이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양산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 수요를 너무나 대기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 최대한 빨리 고객들에게 인도를 해 나가면서 분기별로 인도량을 이제 높여나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든다면은, 테슬라는 이제 주니퍼가 기본형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집 예를 들면은 이게 간짜장이었습니다. 주니퍼가 간짜장이었다가, 원래 일반적으로 중국집을 가면은 짜장면 보통을 우리가 즐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이 짜장면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이 짜장면. 근데 이번에 나오게 될 저가형 이 가성비 모델이 짜장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국집은 엄청나게 더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이제 간짜장도 유명했는데 짜장면까지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은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간짜장 안 먹고 짜장면 먹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델 Y의 롱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건 또 뭐냐? 이건 이제 쟁반 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럿이 또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이 쟁반 짜장인데, 이 모델 Y 롱 버전 같은 경우는 6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수요층, 그러니까 주니퍼가 갖지 못하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층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의 짜장면과 그 다음에 간짜장, 그리고
쟁반 짜장까지 이제 완벽하게 라인업이 된다. 물론 간짜장 드시는 분들이 짜장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격은 낮더라도. 하지만 원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체 짜장면의 그릇 대수부터 해가지고 전체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이익 구조 역시도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바람직한 주가를 충분히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기를 바라시겠지만은, 정말 현업에서 제가 뛰어봤던 경험으로는 그게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 본사에서도 매우 지혜롭게 이 모델 Y의 라인업을 완벽하게 구성을 했다, 이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량 양산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건 수요가 몰려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산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역시도 되게 이제 시장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벌써 이제 준비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4분기라고 하면은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9월 30일 날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아마 10월 1일부터 이 저가형 모델이 인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접수를 받겠죠. 예약 주문을 받고 난 뒤에 그 고객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관에서는 4분기 때의 자동차 전체 인도량을 30만 대 미만으로 보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만 폐지가 되는 것이고, 미국이 전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판매 대수가 90%가 급감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마 4분기 때 중국에서만 설령 이 저가형 모델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만 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만 대 미만으로 4분기 때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좀 터무니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가형 모델이 현실적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4분기 때도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충분히 인도량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익 구조 자체도 이제 우려를 할 필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더 싼 가격에 모델 Y 버전이 팔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양들을 좀 삭제를 하고, 특히 뭐 그 그라스 루프가 전체 원가 구조의 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뺀다고 했었을 때는 꽤 이제 수익 구조로 봤었을 때는 아주 완벽한 모델에 가까운 저가형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23조의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께서 안 하실까?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은 조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2025년 3분기 때도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마 2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2024년 3분기 보다도 거의 이제 1조에 가까운 연구개발비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이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이것은 뭐 연구개발비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인프라 구축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비용인데, 자, 그러면 총 8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에 23조 원이잖아요. 정확한 22조 8천억 원인데, 자, 이것을 그러면 테슬라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언제 지불하느냐? 물론 아마 양사가 계약을 이제 맺었다고 한다면 비밀유지 계약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수십 가지의 계약 버전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현업에 있었을 때 보면은 처음에 아예 계약을 맺을 때 한 푼도 안 주고 나중에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처음에는 사업하는데 부담을 좀 안 주고 파트너십을 맺으면 안 되겠냐, 이런 분들도 있었고, 처음에 좀 많이 주되 뒤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 부담을 줄여달라, 사업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버전의 글로벌 계약을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근데 통상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이제
좀 스톱을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파운드에 대한 이제 수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리는 데 대한 당연히 투자금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도 표준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보통 10%는 이제 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약이 체결이 양사가 서명을 하고 난 뒤에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23조의 일정 부분의 금액이 아마 입금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약 조건은 테슬라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특히 이제 지불 조건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났는데 23조 계약인데 뭐 100억만 줄게, 10억만 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처음에 금전이 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MOU에 가깝습니다. 양에 가서 서로 잘해보자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조만간에, 아니면 이미 금액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금액의 비중이 지금 여러 가지 실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10%를 준다 그러면은 2조 3천억 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3분기 때 만약에 2조 3천억 원이 비용으로 빠진다 그러면 바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일론이 이 부분을 절대 원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에게는 비용 지불 조건에서는 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다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수준으로는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제 추측인데, 2027년도 때 칩이 생산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한 10분기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23조 중에서 한 10%, 2조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지불을 하는, 그러면은 이제 한 분기마다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이제 비용을 계속 내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기술이 공유가 되는 것이고, 물론 서로 윈윈하는 것이지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기술 이전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텍사스에 그 AI6 칩을 개발한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 이전이라는 기술 공유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칩이 개발이 되면 그때부터 테슬라가 비용을 지급하겠다.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이번에 삼성전자와 이 대형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에는, EPS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이 테슬라에서 삼성전자로 갈 것이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너무나 큰 돈으로 막 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분기마다 납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이것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실적 시즌으로 갔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비용 부담이 됐을 경우 이것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부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글로벌 사업 계약을.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큰 부담을 초반에 지면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칩이 생산됐을 때 생산되는 칩의 개수만큼 계속 비용이 납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작년에 엔비디아와 이제 H100 그 칩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이 당시 한 13조 정도 됐었었고, 그래서 작년에 4조에서 5조 정도를 이제 먼저 이제 바로 이제 H100 칩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갔었던 거고, 아마 이번에도 그 관련된 비용들이 일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기업과 이제 테슬라가 어떤 이제 AI 칩과 관련돼서 계약을 맺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EPS에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일 수 있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이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시장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실적이 그렇게 악화돼 가지고 빠졌는데, 이건 제 예상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이것을 거의 지금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단 3, 4거래일 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공격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가 하방 압력을 좀 최소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테슬라가 현금 흐름도 지금 50조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지불 조건 아마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계약에 특히 이제 지불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100% 공개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당분간은. 그래서 요 부분들이 공개될 때마다 아마 우리가 투자에 조금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